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이처셀이 급락을 해서 거래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실망하셨을 그런 상황인데, 자, 지금 이 급락의 기본적인 원인이 뭐냐? 네, 이걸 우리가 찾아야죠. 네, 이 원인을 알면 그만큼 그 원인에 따른 결과, 그리고 주가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원인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적인 측면에서 원인을 한번 찾아보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원인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게 이제 지금 필요하죠. 자, 요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네, 그리고 후반부에는 승부주 하나 말씀을 드리니까 꼭 참여하시고요. 대박 내시고요. 자, 네이처셀 막바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 성원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이렇게 급락을 만약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이유가 나왔다면은 참 우리가 판단을 하기가 쉬운데요. 여러분들 쭉 아마 뭐 악재가 있나 찾아보셨겠지만 악재는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말해요. 주가가 많이 급등을 한 다음에 대형 악재가 나오고 뭐 그럴 경우는 이게 연속성을 갖고 내려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대형 악재가 재료적인 면에서는 없어요. 그러면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지금 상투를 치고 완전히 무너지는 패턴이고 계속 연속해서 내린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예, 일단 상식적으로 이제 그렇게 좀 우리가 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좀 흔들렸던 어제의 모습은 사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강스텐 바이오텍에서 얘네들이 일본 뭐 쪽하고 해가지고 뭐 재생의료 쪽에서 모멘텀 있는 재료가 하나 나왔던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이처셀하고 경쟁이 된다는 거죠. 사실 강스텐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제대혈 쪽으로 한 줄기세포를 위주로 이제 했던 강스텐 바이오텍인데 이 골관절염 관련해서 네이처셀의 경쟁자로 이제 떠오르게 된 거죠. 그죠? 자가지방 줄기세포를 이용을 해서 일본 재생 시장에 진출을 하는 건의 재료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건 뭐 사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이미 허가를 받았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서 뭐 진출하고자 하시고 한다는 얘기예요. 2024년도에. 한참 멀었죠. 한참 멀었습니다. 그리고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에서 2비 3회 이상을 하고 있고 국내 3상을 성공적으로 마친 상태고 여기서 이제 조인트 스템 허가를 지금 현재 신청을 국내에서 한 상태잖아요.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감이 틀리죠. 감이. 강스템은 사실 일단 조인트 스템하고 네이처셀하고 상대가 안 돼요. 급이 틀립니다. 급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것이 이제 악재 역할을 좀 다소 했을 수는 있죠. 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게 일단 핑계거리지 이게 강스템 건이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경쟁자로 소개를 드렸지만 입셀 있죠. 입셀. 네, 입셀에서의 골관절염 치료제. 내년 1월에 뭐 첫 투약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11월 16일 날 재료 나왔던 건데 입셀은 지금 현재 임상 초기예요. 임상 초기. 이런 애들하고 지금 경쟁이 되겠어요? 깜도 안 되는 입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들이 이제 말하자면 핑계거리로 등장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생각하실 필요가 경쟁 적수가 못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럼 뭐냐 이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도 오늘 목격을 하셨겠지만 외국인들이 한 52만 주 정도 대량 매도를 쳤어요. 그죠? 요것이 일단 화근이다. 그러니까 수급적인 모습에서의 화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일전에 그 점검을 드렸지만은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까지 주로 순매수를 했던 창구를 보면 되게 10월 중반 해가지고요. 여기 제가 그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10월 23일부터 어제까지 해가지고 많이 샀던 데가 모건 스탠리 49만 주, JP 모간 38만 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물량이 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자, 모건이 50, 그리고 JP가 40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그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시면은요, 이 창구 동향이 이제 나오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게 나오잖아요. 네, 요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JP 모간하고 모건 스탠리하고의 창구가 안 보입니다. 이거는요, 시간만 보이죠. 아침나절에 대량 매도를 때렸다가 지금 여기서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네, 이거를 우리가 추적을 하려면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는 이제 지금 요 창구 봐가지고서는 안 나오는데 그 밑에 이제 외국인들이 미리 매도를 했던 거 외국계 업계를 눌러보시면 요겁니다. 요거. 여러분 요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요거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 상위 창구만 요렇게 나와 있지만 그 밑에 창구는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JP 모간이 28만 주 털었다. 네,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15만 주 털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JP 모간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38만 주를 최근에 올라올 때 매수를 했다고 그랬죠. 그 중에 28만 주를 털은 거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49만 주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15만 주 정도를 털은 거예요. 15만 주. 얘네들은 28만 주 털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JP 모간 같은 경우는 많이 털었고, 그리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한 34만 주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구 동향으로 보면 결국 JP 모간하고 모건 스탠리 때문에 그 차익 매물 때문에 주가가 내렸구나. 이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은 또 엄청 샀겠죠. 상대적으로. 그런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은 여하튼 우리가 지금 급락의 원인은 차익 매물이 원인이라는 것을 좀 알았고요. 자, 이 차익 매물이 원인이 돼서 많이 폭락을 했지만 좀 돌리는 패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어떤 중간 발표 뭐 이런 건에서 악재가 나왔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이게 연속성이 있게 내려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런 악재가 나온 게 전혀 없어요. 이 호재에 대한 기대감 여전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뭐 식약처에서 재반려를 한 것도 절대 아니고요. 그죠? 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막 이런 재반려가 나왔으면 하한가 가죠, 하한가. 그죠? 중간 발표권에서 이제 뭐 나쁜 얘기가 나왔다면 하한가 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중간 발표는 지금 나올 시기도 아니고, 식약처에서 재반려하는 건도 지금 나올 상태의 타임이 아닙니다. 네. 자, 그걸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진짜 악재, 돌이킬 수 없는 악재가 나온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데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네이처셀이 원래 좀 급등락이 좀 심한 종목이죠. 수익도 크지만 이 흔드는 것도 굉장히 크잖아요. 예전에 여기서도 흔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이 닮은 꼴 아닙니까?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기본 줄기 조인트 스템 건에 대한 게 아직 여전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다시 한번 보지만, 여러 고난이 있었음에도 과거에 보면 이 텐베거 시세를 여기서도 냈고 여기서는 14, 5배 정도를 냈던 과거의 네이처셀입니다. 이 주봉을 좀 보면은 음봉이 떨어져 있지만 뭐 손상이 되지는 않은 모습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희망을 꺾어야 되겠어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좀 지켜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켜봐야 되고, 일단 색다른 소식이 뭐 막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죠? 네.
막 그런 재료 나오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드릴 거예요. 네이처셀이라고 꼭 문자를 주셔야만이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네, 궁금한 거 관련해서 소통도 되고 추천주도 좀 나가고 말이죠.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일단 좀 정보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같이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이처3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이게 뭐 유료가 아니고 100% 무료입니다. 무료. 이 정도 도움은 제가 드립니다. 꼭 문자를 주세요. 문자를 주셔야만 제가 연락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승부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요거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세요. 네, 여러분, 자, 승부주. 네,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어볼 만한 종목. 더블 승부주입니다. 네, 더블 승부주 하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여러분 3만원에서 6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섹터는 산업재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시총은 변동성 크고 등락만 많은 중소형주 아니고요. 네, 대형주 쪽에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목표는 더블 가격대예요. 네, 뭐 물론 이제 더블에서 3더블도 갈 수 있고 더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목표를 더블 가격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투자 기간은 이제 빠르면 1개월, 네, 그리고 늦어도 3개월 안에 승부를 낼 수 있는 네, 승부주를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그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차트가 좋아야죠. 네, 수급이 좀 좋아야 우리가 할 만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지금 요런 종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주봉 차트인데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주, 20주, 60주, 120주까지 전부 정배열 패턴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한 1년 반 동안 다지다가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이 전에 차트 흐름이 없는데요. 자, 요 정도에서 좀 고점이 형성이 돼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치고 나간다면은 이 정도까지 최소한 더블 정도는 우리가 목표로 할 수 있는 그 종목입니다, 여러분. 1년 반 동안 다졌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 초기이기 때문에 이 폭발력이 대단히 크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특징적인 걸 볼 것은요.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된 종목입니다, 여러분.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주주 환원 정책이 엄청 좋은 기업만 여러분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강력한 모멘텀을 형성을 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거예요.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100종목만 있죠. 100종목. 100종목만 있습니다. 뭐 200종목도 아니고 300종목도 아니에요. 자, 그만큼 이런 기준에 적합한 네, 그런 종목만을 밸류업 지수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됐다는 것은 엄청난 모멘텀이 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실적을 한번 볼까요? 네, 실적을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뭐 차트 좋고 괜찮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실적도 점검을 해야 돼요.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한 60% 증가했어요. 네. 그리고 누적을 해서 3분기까지 실적으로 본다면 누적 영업이익이 작년 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이익의 더블입니다, 여러분. 더블. 네. 100% 증가한 그런 종목이다. 그만큼 우리가 믿고 할 수 있는 종목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 지금 여러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예전에 그 투자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굴뚝주. 이 굴뚝주들이 더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이 굴뚝주 쪽에 속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환율이 높고 하기 때문에 이 굴뚝주가 가능성이 좀 있고 트럼프가 가만히 보면은 이 굴뚝주 쪽에 많이 그 정책을 뭐 밀고 나가는 그런 패턴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관련해서도 그 큰 줄기에 트럼프 정책 관련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요거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유사 기업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피어 그룹 해외 유사 기업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해외 평균이 이제 퍼가 한 21배 그리고 PBR이 한 4.4배의 유사한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지금 보니까 그 되게 작년 기준에 퍼가 이 종목이 6배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6배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PBR도 보면은 한 1.3배수밖에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여력이 굉장히 많죠. 해외 그룹하고 비교할 때. 자, 이런 강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겠다. 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요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최근 5년간에 걸쳐서 최고 퍼가 있었고 최고 PBR이 있었어요. 자, 퍼 40배 그리고 PBR 2배까지 날아갔던 종목입니다. 근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퍼가 6배밖에 안 됐고요. PBR은 1.3배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력이 굉장히 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아실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요런 강점이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과 외인이 쌍끌이 매집을 이제 막 시작해요, 여러분. 네. 외인은 이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고 기관은 꾸준히 매수를 하면서 여기서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좀 더 가속도가 나기 시작하고 있죠.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국면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하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상당히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종목이라면은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종목을 제가 매수부터 매도까지 그리고 중간에 AS까지 지속적으로 해드릴 거고요. 자, 요 번호로 뭐라고 주시면 되냐면 승부주, 그죠? 네, 승부주.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그 매수부터 매도까지 AS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꼭 문자 주시고 승부주에서 한번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